특별한 손님과 함께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굿모닝 초대석.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한 손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소개하려면 사실은 3부를 다 하려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볼까요? 엑기스만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몇 줄 넘어가거든요. 그래도 좀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16대, 17대, 18대, 19대 그리고 또 20대 국회의원으로 5선 중진 지내셨고요. 20대 국회의원 때 5선 당시에 국회 부의장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에 선출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32개 국회직과 31개 당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기나긴 정치생활만큼이나 우리 생활 곳곳에 필요한 의정활동도 많이 하셨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그리고 무료 필수 예방접종 확대, 휴대폰 및 통신요금 인하, 아파트 관리 부가체계 표준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 등등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많이 이행하셨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까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재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실제로는 처음 뵙고 화면에서 TV 속에서는 네. 사실 너무 많이 뵀던 분이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워낙 인지도가 많으시고 그렇죠. 직업이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저희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 먼저 저희 OBS 라디오 처음 와주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OBS를 사랑해 주신 여러 애청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올가을도 멋진 OBS와 함께 멋진 시간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국회에서 제가 했던 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예. 여자들 공중 화장실 불편을 없앤 겁니다. 공중 화장실법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예. 남자 대변기 소변기 숫자를 합한 것만큼 여자는 변기 수를 만들도록. 맞아. 예전에 원래 면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렇죠. 개수로 하셨다는 거죠. 옛날에는 기억나요. 절반 딱 잘라서 남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여자는 부족해서 줄 서야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그걸 없애고자 공중 화장실법을 만들어서 네. 여성들의 화장실 불편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거 하신 분이 우리 심재철 위원장님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 당시 뉴스는 기억이 나는데 예.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몰랐는데 드디어 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심재철 위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눌 텐데 사실 오늘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예. 저희가 경기도당 위원장 양 당에서 최근에 이제 요 한두 달 사이에 다들 선출 혹은 당선이 되셔서 예. 지난주 금요일 날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님이 나오셨고 오늘은 심재철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위원장님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국회 생활 오래 하셔서 위원장님만 보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아마 이번에도 당선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이번에 아깝게 좀 낙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위원장님이 정계 은퇴하시겠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보란듯 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딱 올라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좀 소감과 뭐 소회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지금 역시 또 저희 이제 당협 위원장들이 저를 이제 뽑아주셔서 그래도 이제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60개 당협을 이끌고 나갈 사람은 심재철 당신밖에 없다. 당신처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를 맡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 도당위원장을 맡았던 것이죠. 아무튼 저희 이제 저를 뽑아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따름이죠. 네. 경기도당 위원장이 정확히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 60개 당협 옛날에 지구당이라고 했었죠. 지금 예. 당협이라고 하는데 그 60개 당협에서 늘 이제 선거 당협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각 당협위원장들과 여러 가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당협은 운영하고 또 저렇게 방향을 풀어나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임기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7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내년 6월까지일 텐데 예. 그러면은 지방선거는 내후년 어떻게 선거 앞두고 장수를 바꾼다?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연임을 하십니까?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중앙당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전국 시도위원장들을 모여서 얘기할 때
임기 1년 가지고는 지방선거 치르기 곤란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 중앙당에서 그걸 바꾸지 않을까라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아까 우리 최진만 기자 말한 것처럼 우리 심재철 위원장님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요즘에는 그럼 어디로 출근하세요? 요즘에는 지금 저희 지역구 사무실하고 그리고 이제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 사무실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수원에 있어요. 도당. 예, 수원 북쪽에 있는 정자동 아니야 인계동인가? 예, 예. 그쪽에 있습니다. 예. 수원 지역에 있고. 그리고 지금 지역구는 이제 안양구 쪽을 맞아요. 또 그래도 좀 다지고 계시죠? 물론이죠. 예, 저희 예, 지역이야 예. 뭐 당연히 제가 뭐 다지는 거니까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뭐그 오선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질 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네. 여전히 새롭게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이번에 6월에 뭐 추대가 되셨잖아요. 예, 선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경기도 위원들이 뭐 위원장님께 뭐 바라는 바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의원들이 아니고 각 당협의 당협위원장들. 예전에 예. 지구당 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의견들이 이제 모았죠. 그래서 심재철이 당신이 그래도 제일 경험이 많으니까 맡아달라라는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도의원들 내년 선거 앞두고 내후년이죠. 예. 선거 앞두고도 당연히 그러면 심재철 위원장이 맡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모아졌고요. 예. 그래서 맡았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의례적으로 그 도당 위원장은 원내 인사가 하길 마련인데 예. 원외 인사가 맡기는 그것도 참 이례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예. 원내가 6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원내는 원내에다가 집중해라. 그리고 음. 그러면 원외에서는 심재철이 당신이 그래도 제일 경륜이 많으니까 당신이 좀 봉사해라 이런 예. 그 얘기였습니다. 추대에 대한 의미가 참 남다를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역 그 경기도 의원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국회 생활을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연륜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해주신 김에 요즘 국회의원들 그 예전에 위원장님이 초년 시절 때 했던 국회의원들 모습과 좀 어떻습니까? 제가 초년 시절에 겪었던 시행착오들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회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늘 욕 먹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욕을 더 먹고 있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닌데 저도 지금 뭐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나 경기 지역 60석 중에 6석 이거에 대한 좀 우리 위원장님의 마음은 조금 어떠세요? 이번 결과를 딱 보고. 결국은 이게 국회의원 표결할 때 숫자 싸움이니까 예. 압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죠. 특히 이제 국회 같은 데서도 애를 먹고 있고 예. 경기 도의원, 도의회에서도 숫자가 부족하니까 애를 먹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말도 되지 않는 가장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입법 폭주. 예. 그 권한을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참 감당할 수는 없고 속만 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제가 그 경기도당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위원장님 인사말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백의종군 심정으로 뒤에서 열심히 밀겠다. 신인의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경기도당이 보수의 큰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말도 좀 와닿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가 가장 큰 숙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숙제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우리 경기도가 이기면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이기고 경기도가 지면은 깨지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할 일은 이제 저보다는 경륜이 짧은 막 들어오신 분들이랄지 새 위원장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겨야만이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제대로 좀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에서 바로 이제 그런 취임 인사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저희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경기도민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 어떻게 이제 달라질지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도 중앙정치 뭐 20여 년 하시다가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 맡으셨잖아요. 그럼 조금 요런 걸 나는 요런 전략이 있다. 요런 걸 좀 세밀하게 해보겠다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예전에는 사실 경기도라는 관점은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물론 중앙은 보지만은 여의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지역구하고 예.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안양에 있는 제 지역구만 봤었는데 예.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고민을 다시 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그런데 이제 정작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 숫자는 부족하고 예. 아무리 우리가 여당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풀어가고 또 예산을 따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죠.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금 소통하는 수밖에 없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당협위원장들 처음 정치 신인들이 많다 이런 말씀 살짝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과 아무래도 좀 소통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 당협이 60개인데 절반 이상이 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완전 초보들이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도대체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이제 선거 직전에야 영입돼서 막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분들에게 도대체 정치라는 게 뭐고 당협이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고 그다음에 이 점수를 따려면은 특히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ABC부터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발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마십시오 하는 예. 그런 보탬말을 주고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전략 같은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하긴 우리 위원장님 자꾸 의원님 입에 붙는데 직업이 위원장님 국회의원이시다. 그러니까 워낙 또 많이 이겨보셨으니까 그렇게 네. 전해줄 노하우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예.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당원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유권자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지 예. 여러 가지 이제 저 테크닉들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당협위원장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먼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자잘한 것들을 말씀해드린 거죠. 예. 정기적인 이런 모임 이런 것도 많이 가지시겠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각 당협들을 아무래도 지역마다 서로 입장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지역을 섞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그냥 쪼개가지고 시군별로 예를 수원 같으면 5명이 모이고 당협이 5개니까 그리고 어떤 데가 같으면 당협이 2개니까 2분만 모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게 쪼개서 현장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위원장님 저 기억이 나는데 이 색소폰을 잘 부세요. 아주 연주 아주 화려하게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뭐 예. 지금도 뭐 하십니까? 이게 예, 지금도 그죠? 가끔씩 지금 뭐 학원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임 때도 이런 그 예능 기부 같은 것도 좀 하시겠습니다. 예, 학원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그걸 요청하는 그 요청 자체가 조금 좀 줄었더라고요. 저희가 할 뭐 걸 인기는 그랬나 뭐 봐요. 여전하신데 왜? 아니 그렇군요. 정치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예술 분야, 문화 이쪽에 취미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음악을 좀 좋아했었고요. 어렸을 예. 때는 이제 하모니카를 자주 불었었는데 예. 여기 와서 이제 정치판 어느 순간에 어느 음식점 갔더니 색소폰 소리가 그렇게 멋지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나도 좀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배우게 됐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늘 색소폰을 이렇게 즐겨하고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요청이 적다고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심재철 위원장님께 연주 요청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위원장님 인사 말씀에 제 눈에 띄었던 게 백의종군 신인 이런 말이 되게 와닿거든요. 아마 이번 그 총선 패배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좀 반성 각오 이런 것들의 바탕이 된 어떤 단어 결과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백의종군 신인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제가 지금 뭐 국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만 내세워서는 전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죠. 사람들에게 다가들 때는 언제나 바닥에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접근해야만이 유권자들이 그걸 알고 저 사람 됐구나 참 진실하구나라고 느끼지 저는 다선 의원입니다라고 애매해봐야 대번에 돌아서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초심에
초심을 가지고 신참처럼 늘 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 나왔을 때 오비의 귀환 이런 기사도 많았는데 네. 심재철 의원님은 그 오비,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약자잖아요. 오비 거기에 포함이 되셨더라고요. 아니 나이를 기준으로 오비 그 결정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나이는 아니죠. 제가 지금 6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정치를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선수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5선이나 되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아직은 팔팔합니다. 이번에 당선되셨으면 네. 이제 국회의장까지 도전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예.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경기도당 위원장님으로 나오신 거고요. 저희가 심재철 위원장님과의 이야기 잠시 후 4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번 문자 주십시오. 네, 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오선 중진 의원과 국회 부의장에서 이제는 경기도 지역민들에게 밀착 정치를 하고 계신 국민의힘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김승원 위원장님 나오셨을 때는 이제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지난 선거에서 9석밖에 가져오지 못했다. 앞으로 나머지를 탈환해야 한다는 아주 큰 목표가 있으셨는데 이제 지방선거 곧 또 돌아옵니다. 이제 2년 남았는데 지방의회에서도 벌써부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이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지금부터 뭐 당장 뭐 다음번 내후년 지방선거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저보다도 이제 후보가 될 사람들은 더 긴장을 하실 텐데 저희 지금 뭐 도당에서도 당연히 모든 것들을 지금 다음번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각 당협에서 어떻게 관리들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바닥을 다 다질 것이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는 대책위원회를 선거대책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그때 임박해서 꾸리겠지만은 예. 이미 그 전에 선거 분위기 형성들을 다 해놓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대로 골라내야 되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얘기들 하고 있죠. 아니 뭐 똑같은 질문일 수가 있는데 이 계속 총선 그리고 뭐 그 전에 선거들 이런 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민주당 텃밭이다 이런 인식이 좀 이제는 굳혀가고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연달아 저희들이 패배했기 예. 때문에 좀 그랬던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뭐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기초단체장 경우에는 대부분 국민의힘 출신이다 보니까 또 수성을 해야 되니 더더욱 더 부담이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냥 뭐 아까 뭐 텃밭 다지기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식의 전략인지 한번 저희에게 먼저 좀 공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은 저희가 더 많고 예. 그러나 경기도의원은 저희가 또 적고 예. 이렇게 서로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더 큰 대목에서 국회의원은 저희들이 또 압도적으로 적고 뭐 이래서 지금 전체 큰 방향이 어려운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지금 예전 경험들을 쭉 보면은 여기가 지금 완전히 저희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점수를 딸 것이냐. 중앙 정치, 여의도 정치가 가장 큰 흐름이고 예,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 각 지역에서 당협이 얼마만큼 그 위원장들 그리고 후보 될 사람들이 점수를 따는 것이냐. 네.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죠. 그래서 저희 도당 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예상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면서 점수를 따야 되는지 바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저는 지금 맞추고 있고 도당 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일은 지역에서 중앙은 우리가 못하지만은 지역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예.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제가 위원장님께 좀 이런 질문을 좀 그 가상의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지방선거는 2년 후지만 만약에 지방선거가 올해 말에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승리로 이끌 자신 있으십니까?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중앙 정치 상황은 아무래도 지금 어느 한쪽이 좀 우세라고 지금 보기는 힘든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추세로 봐서 경향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1인 체제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계속 잘못들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만일에 이번 연말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우리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선거는 중앙 정치의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위원장님 요즘 그 뭐 윤한 갈등 이런 얘기에 있어서 위원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잖아 눈에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당의 이점이라는 것은 당정 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 끊임없이 소통해가지고 안에서 뒤에서 다 작업해 놓고 예. 그리고 이제 겉으로 표출을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표출이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물밑 조율들을 충분히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지역에서도 애를 많이 쓰지만 중앙 정치가 사실 그 당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뭐 여의도 정치 지금도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오늘부터 또 국정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의 여의도 정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들? 뭐 국민들 모두가 지금 아우 저 왜 저래? 저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우 왜 하시잖아요. 저래 맞아요. 뭐 당을 막론하고 아, 그럼요. 예, 예. 이제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어차피 똑같이 보고 있고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같은 이제 정치를 좀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이 국민들이 외면한 이유가 뭘까? 왜 저럴까? 그 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조금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개 국민들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아우 싫어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왜 그러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이면의 내용들. 예. 아니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많이들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게 바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뭐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타개해야 될 것인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를 진두지휘하셔야 되니까. 이기기 위한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점수를 못 따고 있는 것은 저는 지금 이 방법에서 지금 잘못되고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큰 주제는 올바른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매끄럽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에서 국민들이 보면서 좀 실망을 하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뭐 커버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지금 이 부분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네. 뭐 지금 하는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 다 필요는 하다고 느끼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손대야 할지 사실 요게 가장 큰 문제인 구체적인 것 같긴 방법이 합니다. 문제고 예, 예. 사람들이 볼 때는 큰 것은 동의하는데 작은 데서 잡음이 나니까 왜 저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그 뭐 당협위원장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대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공천에 대한 얘기도 조금 뭐 양당 다 말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준비하시면서 이제 인재를 어떻게 보고 공천을 어떻게 하고 이것도 사실은 좀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이죠. 예, 예. 그런데 가장 우선 큰 것은 경선을 해라. 음. 그래서 경선을 해서 주민들이 미리 표출한 그 뜻이 그러니까 사전투표 같은 것이죠. 예. 주민들이 나타낸 뜻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경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특별한 지구에는 전략적으로 지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전략지구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경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위원장님 라디오와도 인연이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 이음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셨다고요? 예. 네. 이음 라디오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가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이혼이랄지 아니면 가족 내 문제랄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일부 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근데 워낙에 그 얼굴이 좀 미남이셔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라디오는 좀 보이는 라디오 혹시 됐습니까 거기가?
안 됐죠, 그죠? 아니요. 아쉽습니다. 아 예. 유튜브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영상도 아, 나갔을 예, 거예요. 예, 예. 영상이 있었으니까. 예. 네, 다행이네요. 아니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오시면 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썸네일로 만드는 사진과 조금 다른 분들도 있으신데 정말 거의 동일하십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 네. 우리 그 썸네일로 만들었는데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의원님 제발 바로 좀 세워주세요 이런 8.5번님의 네.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지금 우선 제일 큰 게 지금 내후년으로 예정돼 있는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거기에 지금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장 선거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 세 선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교육감 선거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목들은 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각 당협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밑에 사전 작업들을 다 할 것이냐. 바로 이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당협위원장들도 자기들이 절실하게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이죠. 당협위원장들이. 현장 지휘관들로서는 당장 내후년에 지방선거 결과가 좋아야지 그 분위기가 그대로 대선으로 가고 또 총선으로 가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내 문제다라고 다들 절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또 추석 맞아서 또 여러 곳도 좀 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도 가서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계획 있으시죠? 물론이죠. 뭐 전통시장 추석 때 뭐 전통시장 돌아가는 거 뭐 당연한 코스고요. 뭐 그래서 뭐 돌아가서 도대체 그야말로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듣고 피부로 체감을 하는 거죠. 네. 민심 청취만큼 좋은 게 또 명절만큼 또 좋을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명절 되면은 온 밖에 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지방으로 갔던 사람들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들이 이제 거기서 순환하게 되고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 이렇구나라는 얘기들을 다시 듣게 되는 거죠. 네. 또 경기 지역이 워낙 가장 큰 광역 단체이기도 하고 또 워낙 지역마다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 좀 잘 지역별로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봐서 저 남부 북부 그리고 동부 서부 그쵸. 이게 서로 다르거든요. 여건들이 그래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는 딱 맞는 그 처방들을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오셨던 김승원 위원장님이 그 얘기 남기셨어요. 우리 심재철 위원장님에게 한번 직접 뵙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화답해 주신다면? 예, 저도 지금 뭐 민주당 김승원 위원장 저 한번 만나서 지금 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그분도 도당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챙겨가는 것들 좀 어려움도 좀 있을 텐데요. 아마 뭐 그것은 뭐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뭐 비슷할 텐데 어쨌든 저도 만나서 뭐 얘기 나누고 싶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크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니까 여야의 차이는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본 자세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도 만나고 싶죠. 저희들이 장소는 제공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쟁보다는 민심 이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투데서 정말 이분 저희가 많이 기다렸었는데 와주셨고요.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네. 아니 위원장님 우리 해주세요. 추석 명절 맞아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OBS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OBS 라디오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친구로서 이 올 추석 잘 맞이하겠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여러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맞으면서 올 가을 멋지게 그리고 인생에서 최고의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